지난주 금요일 독시미티, 빅베어 AI, 솔라윈즈 같은 종목들이 20%에서 30% 급등했는데요. 어떤 패턴을 보였고 어떤 전략이 통했는지 투자자 김영준과 성경호의 방식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의 실적이 AI와 클라우드 투자 확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테슬라의 판매 부진과 머스크의 정치적 논란이 주가에 미친 영향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같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지난 금요일 20에서 30% 상승한 주식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주식을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실전 투자의 비밀 도서의 저자 김영준님과 승률 80% 신매매 기법의 저자 성경호님의 전략을 적용해봤습니다. 김영준님은 실전 수익률 투자대회에서 무려 12번이나 수상한 투자 고수인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13가지 실전 매매 기법 중에 신고가 상승 음봉, 박스권 돌파 후 영망치형,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미국 주식에 직접 적용해봤고요. 성경호님이 투자대회에서 2번 우승을 가능하게 했던 미국 주식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 기법은 세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시초가 갭을 띄우며 끌어올리는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지난 금요일 1일 최고 수익을 기록한 종목 탑5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독시미티입니다. 35.99%가 급등했죠. 2위는 빅베어 AI 홀딩스인데요. 26.88%가 상승했습니다. 3위는 솔라윈즈인데요. 21.82%, 4위는 에펌 홀딩스인데요. 21.81%, 5위는 에스코 테크놀로지 19.75%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게티 컴퓨팅은 마이너스 3.31%가 하락했는데요. 강력 매수를 추천하여 차트를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독시미티입니다. 실적 호조로 35.99%가 상승했는데요. EPS가 지난 분기 대비 무려 87.5%가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전일보다 거래량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트 박사 성경호는 세력의 의지로 갭을 띄워서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3분의 1씩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시가에서 3분의 1, 밑골이 만든 지점에서 3분의 1, 그리고 20일 또는 60일 이평선 닿는 지점에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이평선에 닿지 않고 상승해버렸습니다. 30분 봉을 보면요. 전일 종가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 정규장 시작하고 10%가량 더 상승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후속 매수 세력이 없으면 손절하라고 했는데요. 매수량이 받쳐져 홀딩해도 되었겠죠. 성경호님이 수익률 대회에서 2번이나 1등을 만들어낸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빅베어 AI 홀딩스인데요. 26.88%가 상승했습니다. AI 기반의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미국 국방부 산하 최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일 전에도 큰 상승을 했는데요. 다음 날 박스권 돌파 후 영망치형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상승을 했는데요.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상승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째 날의 박스권 돌파 후 영망치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감소를 했죠. 이틀 전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4배가량 늘어나면서 44%가 상승했죠. 그리고 다음 날 박스권 돌파 후 영망치형 차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다시 26.88%가 급등했습니다. 거래량도 전날의 1.5배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솔라윈즈입니다. 21.81%가 급등했는데요. 상승한 이유는 인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수 가격은 지난 90일 평균 종가 대비 35%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입니다. 1분 봉을 확인해 봤는데요. 매수할 틈을 주지 않고 한순간 상승해 버렸습니다. 다음은 어펌 홀딩스입니다. 실적 호조로 21.81%가 상승을 했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에도 거래량이 평소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2월 7일 금요일도 비슷하게 거래량이 2배 정도 증가했죠. 거래량이 늘면서 영망치형 차트가 나왔다가 다음날 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분 봉을 보면요. 전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로 10%가량 상승을 했고요. 7일 정규장 시작하고 10%가량 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브리지인데요. 주가가 35.38% 급등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5배가량 늘어 있습니다. 라이트 브리지는 차세대의 원자력 연료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오클로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매출이 없는 회사이고요. 자금 조달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60분 봉을 보면요. 6영업일 전 상승했다가 5일간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35.5%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게티 컴퓨팅인데요. 오늘 3.31% 하락했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스트롱 바이로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3.31%가 하락했지만 1월 30일의 거래량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차트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보일 때 저가로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대상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하락했는데요. 고용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제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데이터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 종합지수는 19,523.4로 마이너스 3.16% 하락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2024년 6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왔고 특히 11월과 12월에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면서 올해 들어서는 1.1%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9,500선이 단기 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죠. 반대로 19,800에서 2만 구간을 돌파하면 다시 강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구간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S&P 섹터 흐름을 보면요. 통신 서비스와 이미 소비재가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고 에너지와 유틸리티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었습니다. 차트는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이 88%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성장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1,878억 달러로 10%가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200억 달러로 88%가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288억 달러로 19%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5에서 9%로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주가는 하락했죠.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클라우드 실적이 부진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중국 스타트업 디시크의 AI 시스템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빠르게 도입하여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전략은요, AI 기술이 점점 저렴해지면서 기업들이 더 많은 AI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실적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번 주 4%가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딥시크 AI 출시로 인한 급락의 일부를 회복했습니다. 금요일 장중에도 0.8% 추가 상승해서 129.6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실적 발표로 엔비디아의 전망이 개선됐습니다. 구글은 2025년에 750억 달러의 규모의 자본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는 대부분의 AI 컴퓨팅은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고요.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마존도 2025년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이 1,0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메가세븐의 강점이 약점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때 클라우드 사업은 빅테크의 가장 큰 강점이었지만 이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막대한 지불이 2025년에도 계속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사업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클라우드 성장 둔화를 보면요. 과거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연 50% 이상 성장했지만 현재는 연 20% 수준으로 둔화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현재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기술 기업들이 AI 확장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이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AI 투자 규모가 확대됐는데요. 아마존은 1,050억 달러로 27%가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로 80% 상승, 구글은 750억 달러로 43% 상승, 메타는 600에서 650억 달러로 6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투자 확대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창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주식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이 지난달 저점에서 반등한 이후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록적인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 상승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요. 거시경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 소비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수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산업보다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딥시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과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다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간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유지했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2027년까지 10%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ETF인 IGM은 지난 12월 기록한 $110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6년 말까지 $141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가 기술 일자리를 강타했습니다. IT 업계의 실업률이 5.7%가 상승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IT 실업률이 3.9%였는데요. 2024년 1월에는 IT 실업률이 5.7%로 전체 실업률 4%보다 더 높습니다. 실업자 수는 9만 8천 명에서 15만 2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 도입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인 보고서 작성, 행정 업무 등부터 제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서 IT 부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요.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일부 경영진들은 비용 회피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기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IT 인력을 추가 고용했지만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력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IT 감원 사례를 보면요. 메타는 미국 내 직원을 5% 감축했고요. 워크데이는 전체 인력의 8.5%를 감원하면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중국, 유럽 판매 부진과 일론 머스크 리스크 때문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테슬라는 마이너스 3.39% 하락했고요. 시가총액도 1조 1,63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 마이너스 10.62%가 하락했죠. 중국 시장은 1월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11.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유럽 정치 개입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섹터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리비안이 마이너스 2.5%, 루시드가 마이너스 2.08%, 니콜라가 마이너스 41.12%로 폭락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판매 부진과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AI, 자율주행, 배터리, 기술 발전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 테크 억만장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와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고 부르고 제프 베이조스를 제프 보조라고 조롱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거액의 기부와 지지를 통해서 많은 테크 리더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고요. 단순한 초대장을 넘어 각자 원하는 정책적 이점을 얻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금액을 기부했는데요. $245밀리언을 기부했습니다. 그로써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으로 임명이 됐고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 정부 계약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시켰죠. 다음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인데요. $1밀리언을 기부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다큐멘터리를 독점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의 국방부 계약이 확대되어 블루 오리진의 우주개발 프로젝트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입니다. $1밀리언을 기부했죠. 이로써 트럼프는 다보스 포럼 연합에서 빅테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국방부의 AI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했고요. 틱톡 금지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애플의 팀쿡인데요. 캠페인에 $1밀리언을 기부했습니다. 대중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애플 공급망 타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반독점 조사를 조기 종결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의 순다 피차이입니다. 취임식에 $1밀리언을 기부했죠.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에 유리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틱톡의 저우저우인데요. 직접 기부는 없었으나 틱톡 지분 15%를 보유한 대형 공화당 기부자 제프 야스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틱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빅테크 억만장자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기대하며 기부와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지 향후 4년 동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상승하는 주식을 빠르게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가일 때 매수해서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일부 주식이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결국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뉴스가 나올 때는 분할 매수하고 기회라는 뉴스가 나올 때는 매도하는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